국방기술품질원 함정센터가 해군의 차기 신형 고속정에 대한 해상 운용 시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직접 나가 함포나 레이더 등 무기체계 성능을 검증하는 과정인데요. 100여 차례에 달하는 해상 시험 평가를 반복해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군의 210톤급 차기 신형 고속정의 전력화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검독술이 B로 불리는 차기 고속정 사업은 설령이 20년 이상 된 150톤급 고속정을 대체하는 사업. 신형 고속정은 길이 44m, 폭 7m, 최대 속력 시속 74km로 130mm 유도 로켓과 76mm 함포 한문, 12.7mm 원격 사격 통제체계 2정을 장착해 화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전자전 장비와 유도탄 기만 체계를 탑재해 적의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을 한 단계 높인 것도 특징입니다. 기존에 있던 12.7mm K6 같은 경우는 외부 요원들이 다 외부에서 운용하다 보니까 생존성이 많이 저하되는데 지금 같은 실내에서 자동 운용을 하면서 실내에 있다 보니까 이제 생존성도 많이 보강이 돼가지고 전투력의 향상이 많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고속정 시운전을 위해 출항한 지 5시간여. 해상 사격 구역에 진입하자 실전 같은 사격 시험에 돌입합니다. 3, 2, 1, 쏘시야! 쏘시야! 차기 고속정에 처음 장착된 76mm 함포가 불을 뿜고 10발의 포탄을 표적에 정확히 명중시킵니다. 최대 사거리 16km로 분당 100발을 쏟아부을 수 있는 막강한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과학연구소, 업체 관계자 등 전문가들은 200여 개 종목, 4천여 개 항목을 매일같이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76mm 함포의 대지 사격 성능 만족을 확인하였으며 우수한 품질의 함정을 해군에 인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기품원 정부 품질 보증 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10월 말 해군에 인도되는 차기 신형 고속정 참수리 211호정, 서해 NLL을 철통같이 지켜낼 준비가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미국이 본토에서 북한까지 보낼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일주일 새 2차례나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아니라는 분석에 미군은 이미 계획했던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공군이 3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를 발사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탄두를 싣지 않은 채 발사해 6,7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태평양 해상의 표적에 떨어졌습니다. 미니트맨3의 최대 사거리는 13,000km에 이르고 고체 연료를 이용합니다. 북한의 평양까지는 30분이면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일주일 새 두 번째 발사 실험이고 앞서 지난 2월 8일에도 미니트맨3를 발사해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잦은 미사일 발사가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에 미 공군은 정례적인 발사 실험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에 4차례의 발사 실험이 계획돼 있는데 일정은 3년 전쯤 확정되며 지난달 26일 실험은 지난해 11월 연기했던 실험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네 번째 발사 실험은 오는 8월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이번 발사 실험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핵 억지력을 위해 ICBM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선제 타격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제 타격이란 미국이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양상으로 결행할 것일까요? 만일 그러한 가능성이 실제로 나타날 경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먼저 미국이 선제 타격을 언급한 배경으로는 첫째, 북한에 대한 위협의 인식이 실제적인 위기감으로 다가온 점, 둘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과 시험으로 인해 기존의 대응 수단이 무력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셋째, 기회의 창이 급속히 닫히고 있다는 일종의 위기의식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선제 타격을 이슈화함으로써 한국 등 관련국에 대해 외교력과 협상력을 제고하는 점 등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마디로 말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의 자발적 역할 확대를 강제하고 미국 나름의 독자적 정책, 즉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군사적 압박 등의 지속을 통한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군사적 압박이 압박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화될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위협의 급속한 증가 또는 압박이 실패할 경우 군사적 행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군사적 행동의 전개 양상은 첫째, 북의 선제 공격 발생 가능성이 높을 때 사용하게 될 예방 전쟁, 둘째, 북한이 ICBM과 같은 미국의 레드라인을 침범할 경우에 대규모 제한 예방 공격, 셋째, 북의 전략적 도발 시 소규모 쪽집게 공격,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 단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선제 타격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미국은 예방전쟁을 통한 체제 전환을 선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과거 지상군 투입을 통한 안정화 작전이 얼마나 어려운가, 즉 전투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과시했지만 전후 갈등 관계를 청산한 데에는 얼마나 무기력했던가를 절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쉬운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선제 타격의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반면에 그 위험성은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항상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미국의 선제 공격이 불가피할 경우 신속하고 소규모의 병력으로 체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 전면 전으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셋째, 전략 첩보 수직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끝으로 선제 타격 이후 북한의 핵 문제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 것입니다. 중국을 겨냥해서도 북한과 불법적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지금 어떤 나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강대국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은 이제 시작 단계라며 미국의 의도는 북한 정권의 교체나 붕괴가 아니고 한반도 통일을 부추기는 것도 아니며 38선 이북으로 넘어가기 위한 구실을 찾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래의 안전과 경제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비핵화뿐이라는 것이 미국의 분명하고도 단호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또 현재는 미국의 대북 전략이 20에서 25% 수준으로 대북 압박 수준이 중간 정도며 아직 최고 수준은 아니라는 게 틸러슨 장관의 설명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언급하며 쓴소리는 했지만 한편으로 미국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중국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제재의 의지를 밝히면서도 그러나 북한의 행동 여하에 따른 미북 대화의 가능성만큼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는 뜻을 함께 내비쳤습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국방부가 헌병 순찰차의 색상을 50여 년 만에 변경합니다. 지금까지 사용해온 색상은 1960년대 도색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해온 것으로 색상이 어두워 국민과 장병들에게 거리감을 준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지난 2015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헌병 차량의 디자인을 밝고 산뜻한 디자인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국방부 근무지원단 헌병대대 차량을 대상으로 개선된 디자인을 적용해 시범 운용해왔습니다. 새롭게 디자인한 헌병 차량에 대한 장병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5%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최근 시범 운용한 국방부 근무지원단 헌병대대 차량에 대해서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신규 도입되는 해 공군 헌병 차량도 각군 고유의 상징성과 통일성을 살린 디자인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있다는 점. 셋째,
기회의 창이 급속히 닫히고 있다는 일종의 위기의식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선제 타격을 이슈화함으로써 한국 등 관련국에 대해 외교력과 협상력을 제고하는 점 등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마디로 말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의 자발적 역할 확대를 강제하고 미국 나름의 독자적 정책, 즉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군사적 압박 등의 지속을 통한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군사적 압박이 압박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화될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위협의 급속한 증가 또는 압박이 실패할 경우 군사적 행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군사적 행동의 전개 양상은 첫째, 북의 선제 공격 발생 가능성이 높을 때 사용하게 될 예방 전쟁, 둘째, 북한이 ICBM과 같은 미국의 레드라인을 침범할 경우에 대규모 제한 예방 공격, 셋째, 북의 전략적 도발 시 소규모 쪽집게 공격, 그리고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 단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선제 타격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미국은 예방전쟁을 통한 체제 전환을 선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과거 지상군 투입을 통한 안정화 작전이 얼마나 어려운가, 즉 전투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과시했지만 전후 갈등 관계를 청산한 데에는 얼마나 무기력 76mm 한 포가 불을 뿜고 10발의 포탄을 표적에 정확히 명중시킵니다. 최대 사거리 16km로 분당 100발을 쏟아부을 수 있는 막강한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과학연구소, 업체 관계자 등 전문가들은 200여 개 종목, 4천여 개 항목을 매일같이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76mm 한 포의 대지 사격 성능 만족을 확인하였으며 우수한 품질의 함정을 해군에 인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기품원 정부 품질 보증 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10월 말 해군에 인도되는 차기 신형 고속정 참수리 211호정, 서해 NLL을 철통같이 지켜낼 준비가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미국이 본토에서 북한까지 보낼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일주일 새 2차례나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아니라는 분석에 미군은 이미 계획했던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공군이 3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를 발사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탄두를 싣지 않은 채 발사해 6,7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태평양 해상의 표적에 떨어졌습니다. 미니트맨3의 최대 사거리는 13,000킬로미터에 이르고 고체 연료를 이용합니다. 북한의 평양까지는 30분이면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 함정센터가 해군의 차기 신형 고속정에 대한 해상 운용 시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직접 나가 함포나 레이더 등 무기체계 성능을 검증하는 과정인데요. 100여 차례에 달하는 해상 시험 평가를 반복해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군의 210톤급 차기 신형 고속정의 전력화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검독술이 B로 불리는 차기 고속정 사업은 설령이 20년 이상 된 150톤급 고속정을 대체하는 사업. 신형 고속정은 길이 44m, 폭 7m, 최대 속력 시속 74km로 130mm 유도로켓과 76mm 함포 한문, 12.7mm 원격 사격 통제체계 2정을 장착해 화력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전자전 장비와 유도탄 기만 체계를 탑재해 적의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을 한 단계 높인 것도 특징입니다. 기존에 있던 12.7mm K6 같은 경우는 외부 요원들이 다 외부에서 운용하다 보니까 생존성이 많이 저하되는데 지금 같은 실내에서 자동 운용을 하면서 실내에 있다 보니까 이제 생존성도 많이 보강이 돼가지고 전투력의 향상이 많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고속정 시운전을 위해 출항한 지 5시간여. 해상 사격구역에 진입하자 실전 같은 사격 시험에 돌입합니다. 3, 2, 1, 쏘시야! 쏘시야! 차기 고속정에 처음 장착된 지난달 26일에 이어 일주일 새 두 번째 발사 실험이고 앞서 지난 2월 8일에도 미니트맨3를 발사해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잦은 미사일 발사가 북한에 대한 경고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에 미 공군은 정례적인 발사 실험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에 4차례 발사 실험이 계획돼 있는데 일정은 3년 전쯤 확정되며 지난달 26일 실험은 지난해 11월 연기했던 실험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4번째 발사 실험은 오는 8월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이번 발사 실험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핵 억지력을 위해 ICBM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일환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선제 타격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제 타격이란 미국이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양상으로 결행할 것일까요? 만일 그러한 가능성이 실제로 나타날 경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먼저 미국이 선제 타격을 언급한 배경으로는 첫째, 북한에 대한 위협의 인식이 실제적인 위기감으로 다가온 점, 둘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과 시험으로 인해 기존의 대응 수단이 무력화할 가능성도 했던가를 절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쉬운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선제 타격의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반면에 그 위험성은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항상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미국의 선제 공격이 불가피할 경우 신속하고 소규모의 병력으로 체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둘째, 전면 전으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셋째, 전략 첩보 수행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끝으로 선제 타격 이후 북한의 핵 문제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 것입니다. 중국을 겨냥해서도 북한과 불법적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지금 어떤 나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강대국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